일본이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군사기술 강대국들이 한 곳에 뭉쳤습니다. 바로 강대국 한국과 러시아죠. 과거부터 이어진 한국과 러시아의 끈끈하고 두터운 외교 관계에서 형성된 천궁 미사일과 현무 미사일 엔진 공동 개발과 불금 사업 군사동맹 프로젝트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유 소식까지 러시아가 대한민국의 군사무기 연구 개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격상했다는 속보입니다. 최근 한국과 러시아의 외교 관계가 핵심 동맹국으로 등극하고 군사무기와 경제적 협력을 추가적으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독도와 러시아의 쿠릴 열도에서 비열하게 영토 분쟁을 벌이던 일본은 발칵 뒤집힌 현재 상황. 특히나 도쿄올림픽에 패망하고 일본 경제까지 박살나자 외부의 적을 만들었던 일본이 한국의 영토 독도를 건드린다면 쿠릴 열도 분쟁을 겪고 있는 러시아까지 한국을 도와주는 군사동맹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국가전략TV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이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에 잃어버린 고유의 영토라며 러시아의 쿠릴 열도마저도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정부. 그런 일본을 보다 못한 러시아의 푸틴은 결국 최후의 동접을 날렸었죠. 러시아는 개헌을 통해 이제 쿠릴 열도는 러시아 연방 영토임을 절대적 영구적으로 법에 명시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사할린 주지사는 관련 개헌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죠. 이제 러시아 연방 모든 국민은 지긋지긋한 일본을 상대로 하는 영토 문제의 끝을 보게 될 것이다. 푸틴 정부의 선언에 이어서 러시아는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쿠릴 열도의 군사기지 배치는 물론 10월 28일 러시아가 쿠릴 열도 방위 강화를 위해 러시아 육군의 주력 전차인 T-72B-33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치 장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쿠릴 열도에 추가로 전개할 제18포병사단은 이투르프 섬 구나시로 섬을 거점으로 하고 있어 러시아군의 전차는 두 섬에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72피선은 T-72 전차의 최종적인 개량화 전차 러시아군의 최신 무기 중 하나로 뛰어난 조준 기능과 대전차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갖춰 일본의 전차 전력을 저지하고 해안 방어 능력을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던 육상자 위대십식 전차와 90식 전차는 러시아와 국지전 발생 시 T-72B3 전차와 싸워야 하는군요. 사실상 일본이 러시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한 쿠릴 열도를 빼앗을 가능성은 0%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독도와 러시아의 쿠릴 열도에서 영토 야욕을 가질수록 일본의 영토 야욕을 저지하기 위한 한국과 러시아의 동맹은 더욱 강화됩니다. 현재 러시아는 공동의 주적인 일본을 저지하고 싶으며 한국과 이권이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것 또한 외교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한국은 첨단 제조업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주력 수출품은 석유와 천연가스입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첨단 제품과 가전 제품을 원하며 한국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입을 원하는 상황. 한러 관계에서 현재 가장 큰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것은 시베리아 가스관 설치 계획입니다. 또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하여 유럽에 수출하는 운송 루트를 고려한 적이 있군요. 한국과 러시아의 군사부문 협력을 보시겠습니다. 한국은 소련 시절부터 천궁 대공 미사일 불금 사업 등을 통하여 무기를 직도입하기도 하고 기술 이전 등의 군사 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상당수의 미사일에는 러시아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들어가 있군요. 미사일 기술은 군사 기술 중에서도 핵심적인 집약체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술 이전을 꺼리는 부분이지만 러시아는 한국의 기술 공유와 협력을 주도했습니다. 반대로 야전 텐트 등 한국의 군수품 또한 러시아로 수출 중이며 CN 공작 기계 등 군수무기 생산 분야에서도 수출 중입니다. 한국의 기업들도 러시아에 진출하여 수익을 거두고 있죠. 일본을 공동의 적으로 두고 있는 한국과 러시아.
그러나 일본은 계속해서 영토 도발을 하는 중 결국 푸틴이 쿠릴 열도에 주력 전차를 배치하자 일본 네티즌들은 이럴 순 없다면 난리난 상황마 통해 스레드에 올라온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들을 번역해봤습니다. 쿠릴 열도에 전차를 배치해도 여기가 러시아 영토라는 상징 정도의 의미밖에 없어 러시아는 일본을 이기지 못해 절대로 홋카이도까지 진격해오지 않는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전쟁에서 전차들이 드론에게 폭발 드론 전술을 방지하자는 대책이 세계에서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전차를 배치한 방식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할까? 러시아는 일본의 국력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실히 지금의 전차는 종이 호랑이 수준이야. 군사비 낭비 군능력 없는 러시아는 두 번째 모라토리엄까지 내버려두면 대러시아의 T-72 비성 전차를 상대하는 건 정말 무리인데 그것이 극동입까지 배치한다니 일본의 방위 사정이 더욱 어려워진 것. 중국과 러시아, 한국과 북한 정말 너무하다고. 역시 일본이 직접 핵무장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확실해졌네. 일본 총리는 핵무장이라는 대담한 판단을 내렸죠. 주력 전자라는 게 T-72야. 이것은 철저히 일본을 무시하는 함이다. 반도의 전차도 T-72 전차 정도는 가볍게 격파 가능하다. 전차 전투는 육상 자위대의 15전차로 승리해버린다고. 일본의 상대로 아르마타 전차 정도는 원하지 않지만 적어도 T-90 전차 정도는 봐주. 푸틴 시국가를 대표하는 MBT인데 T-72 군대화 계수판인가. 러시아는 엄청 가난하네. 그렇다면 다행이다. T-90 전차가 배치된 줄 알았어. 10식 전차와 90식 전차는 러시아의 T-72 전차를 각계 격파해버린다. 주일미군까지 합하면 불공 따위 여유롭게 이길 수 있어. 러시아라고 일본의 영토를 반환한다는 의지조차 없는데 스가는 어떻게 러시아와 평화조약 협상을 한다는 거냐.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 눈치만 보고 있던 북한이나 한국과의 관계를 보면 평화조약 맺지 말고 적당한 긴장관계로 있는 것이 지지율을 상승시켜 정치적으로는 이득이 된다. 아니 이렇게 생각해보면 애초부터 북방영토가 일본의 것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어. 러시아에서 일본계 투자를 끌어올려 가난해진 틈을 타 완전 매입하면 좋을 텐데 러시아란 아무것도 없는 나라잖아. 방치하면 저유가로 끝날 거야. 전차까지 배치한다고 그럴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실행했다고 하면 러시아 내부의 구심력이 상당히 저하된 거겠지. 소련 붕괴가 아니라 러시아 붕괴인가. 이참에 북방영토를 회복하고 사할린과 캄차카 반도까지 전부 획득하는 게 좋겠구나. 러시아는 벌써부터 도망치는 거야. 7시에 이번에는 일본이 공격할 차례이다. 사할린에 일본어 학교를 미리 준비해야지. 사할린을 통해 대륙철도까지 연결시켜버리면 한국과 북한은 영원히 고립되고 일본은 세계와 연결된다. 그런 곳에 전차를 둬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전쟁이 나면 일본이 순순히 정면에서 갑자기 상륙해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러시아 국내용 퍼포먼스니까 실제 전술적 효과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아. 과거의 영토를 무조건 되찾아야 한다면 영국은 이미 세계 전쟁 아닌가. 또한 현대 러시아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건들면 안 돼. 러시아의 해군력으로는 일본에 맞설 수 없으니 그나마의 발버둥일 것이다. 다만 일본은 외교력이 너무 낮아서 되돌리기 위한 분쟁조차 일으키지 못하겠지만 북방영토 문제는 영원히 해결하지 못한다. 러시아에서는 푸틴이 군사적으로 완전 방어명령까지 실시했는데 스가 총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해. 차라리 포기해버리고 센카쿠와 다케시마에 집중하던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일본만 불리하잖아. 러시아는 일본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포츠담 선언 수락 후에 일본에 쳐들어갔지만 미군과 달리 수륙 양용차가 없는 소련군은 일본의 전차 대참패에 있으니까 저런 만행을 저지르는 것도 당연합니다. 아베는 그동안 대체 무엇을 해서 이것을 봐라. 무엇을 위한 평화조약 체결인가. 푸틴의 압박으로 이미 이야기는 끝났다.
선전포고가 정답이야. 고물전차 같은 건 미국에 이 공격기를 도입해서 해치우면 대초 위험한 발상이잖아. 진짜로 진정의 전쟁이 발생하면 핵무기가 기다리고 있어 푸틴스는 전차를 배치하는 것만 목적이니까 미사일 전력 같은 귀중한 전력을 두지는 않겠지. 러시아의 진심은 어디까지나 우크라이나 흑해 카스피해야 쿠릴 열도는 일본이 조금만 외교로 움직여도 금방 가져온다니까.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님들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